음력으로 9월생들은 약간 정보와 타이밍이 있는 닭이야.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튼튼해야 뻗쳐 올라가는 거잖아. 뿌리에서 받는 힘을 받는 닭이야. 3월생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한테 길트이는 닭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닭띠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몇 월 생분들이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닭띠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있지. 닭띠는 사실 본래 눈치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계산적이기도 해. 그런데 문제야 타이밍의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잘못 쓰면 복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지나가는 경우가 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야, 쟤 진짜 오지랖을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혹시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결과는 흐지부지 됐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 느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닭띠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태어난 달별 그리고 흐름에 있어서 초년, 중년, 말년 왜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보살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얼른 알려주시죠. 네. 음력으로 9월생들은 약간 정보와 타이밍이 있는 닭이야. 근데 이 9월생은 타이밍과 정보는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실 초년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를 먼저 알아내기 때문에 작은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몰랐던 기회를 먼저 캐치하고 움직임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커. 그리고 중년에는 쌓아놓은 그런 정보력에서 한 번에 조금은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라든지 3D 아니면 지금은 이제 4G, 5G 시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는 분이 뭐 외국 그 내비들은 외국화 내비들은 막 아직까지 터치가 아니고 막 이렇게 수동 기계로 하는 그런 내비잖아요. 네. 근데 아이나비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내비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 아이나비한테 진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나올 거라고 감지를 하고 움직이는 시점에 회사가 작다가 보니까 큰 회사에다 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게 내가 앞길을 더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보력의 캐치가 되게 빨라. 그러니까 이것만 잘 조금 움직여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말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그런 경험과 정보로 인해서 안정한 편안함을 조금은 얻고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복을 누릴 수가 있기는 한데 혹시 중요한 기회를 조금은 잡으려고 달렸는데 결과가 안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시작은 했어. 근데 그게 흐지부지 조금은 끝이 꺾여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조금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기 흐름이 조금은 꼬였다는 신호야. 왜냐 어디에서 어떻게 누군가하고 같이 가야 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엄청 커. 근데 그 정보력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A 회사로 갈 건지 B 회사로 갈 건지 A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 B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 아무렴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다가 뺏겨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같이 가다가 너도 크고 나도 크고 윈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도 나하고 잘 맞아야지 이게 뭐 배 선장이 좌타수 우타수가 같이 가야 이게 배가 안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묻고 가야 되는 판단력을 정말로 잘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 특히나 30, 40대라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하는데 왜? 라고 답답함이 느낄 때가 있을 거야. 특히나 뭔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내가 다 정보를 주고 움직였다?
근데 결론은 내 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가져가든지 뭔가 거기서 한 캐에 내게 남의 게 돼버리는 경우가 커. 이럴 때에도 사실 내 운기 자체가 뭔지 모르게 꼬여가는 거거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따져가는 게, 그런 기운이 있을 때는 먼저 조금은 캐치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튼튼해야 뻗쳐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 12월은 뿌리에서 받는 힘을 받는 닭이야. 그러니까 대나무는 아세요? 이 뿌리를 내리는데 3년이 걸려요. 근데 그 3년을 내리고 나면 이 대나무가 크지 말라고 해도 한 달에 막 70cm도 크고 쭉쭉 뻗어 올라가거든요. 잘 안 죽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예요. 그렇듯이 12월생의 닭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에서 받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단단하다라고 한다면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야. 그래서 12월생은 안정과 뿌리에서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년에는 사실 이게 뿌리가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뭔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는 하지만 남들보다 늦게 느리게 시작하지만 기반이 튼튼하면 결국은 그 큰 흐름에서 내가 잡는 경우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년에는 안전된 기반 위에서 도움의 기운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뭐냐, 뭐 주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작은 사건의 힘이 조금은 되어주면서 남들이 캐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그걸 한 가지로 조금은 바뀌는 격이 되게 커.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경우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년에는 그런 안정에 의해서 내가 장기적인 편안함과 영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없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많으셨던 부분이 있어.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운이 들어왔지만 어디에서 뭐 때문에 막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 기운은 분명히 크게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항상 뭔가가 결과는 제자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내가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고 세컨드가 되고 내 거 자체를 남이 뺏어 먹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내 흐름이 조금 잠시 막혔다라는 거거든. 특히나 40대 이후에 이런 갑작스러운 뭔가의 반전의 포인트가 조금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못 움직이고 있다면 주목하셔야 돼. 왜냐? 이제는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직감, 이런 직감이 조금은 느껴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하라고 진짜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3월생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한테 길트이는 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람과 인연에서 이런 기회가 조금은 열릴 수 있는 게 조금은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년에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작은 기회가 시작이 돼. 그리고 또 중년에는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그런 큰 복에서 조금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조금은 크거든. 그리고 또 말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조금은 잘 활용을 하면서 안정과 영향력을 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뭔가 인연이 매번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어느 시점에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게 평온했던 것 자체가 튕겨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인동에 부딪히거나 뭔가가 그 해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태어난 해와 드는 해 자체가 부딪히는 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꺾이는 경우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기회가 사람 문제 때문에 막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남들이 먼저 움직여서 내가 잡아야 할 기회를 조금은 가져간 느낌이다.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바로 이런 복이 들어오는 문이 잠깐 닫혀있는 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쳤을 때 나중에 복이 와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복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 복이 올 때 이 타이밍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시기가 놓치고 나면 그 복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또 시간이 지나야 들어올 때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딱 풀리지가 않아.
그럴 때는 진짜로 뭐 이게 우리 집이든 우리 집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도 또 선생님이 또 월로도 말씀해 주신 거지만 그렇지. 또 생년월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모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방법과 타이밍을 아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 쓰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왜 나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보이지? 뭔가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흐름을 제대로 조금 파악을 해야 내 복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뭔가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정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체크해서 내가 어디가 꼬였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 흐름이 어디에 맞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복이 들어오는 운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변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특히 30, 40대라고 한다면 작은 변화 하나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복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언제 올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